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중심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라 사무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보자고 말이야. 그 안현동인데 수술비를 안 주는 거야.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. 그 집을 딱 갔더니 진짜 못 사는 거예요. 막 남편은 없고 그 막 부엌이고 방이고 막 엉망진창인데 애 하나 안고 밥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무장님께서 야, 우리가 이거 돈 받으러 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. 야, 미역이라도 한 털에 사자. 그럼 미역하고 쌀하고 돈 받으러 갔다가 병원값 수술비 받으러 갔다가 도로 사주고 그리고 사무장님하고 저하고 그래 온 적이 있었어요. 여기서 제가 3년 6개월을 근무를 했거든요. 근데 정말 저희들 진짜 청춘이 없었잖아요. 거의 집에 가면 콜 하면 오고 어떨 때는 콜을 일부러 안 받았었어요. 밤늦게 갔는데 새벽에 콜이 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떨 때는 막 이러고 한 번인가 안 간 적도 있었어요. 근데 그런 뭐 연애할 그런 시간도 거의 없었잖아요. 정말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. 그래서 3년 6개월 근무하고 이제 지금 남편 만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때는 막 너무 신난 거예요. 내가 여기서 탈출하는구나. 그리고 그 좋았던 거는 저한테는 너무 많아요.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었고,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고, 그래서 그 좋았던 것들이 좀 많았었고,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또 제 옆에 짝꿍을 많이 여기서 만나게 됐는데, 그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게 또 앞에 계신 사무장님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셨고, 진호를 받아주신 분이 앞에 계신 또 고원장님이 또 진호를 받아주셨고,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아마 커플 1호이자 2호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. 커플 많이 나왔어요. 많이 나왔어요? 많죠? 그거 다 제 밑으로 좀 집합을 좀 한번 시켜주십시오. 명진 의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전부 환자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왜 여기도 병원을 세웠느냐 말이야. 논에다가 참 인물 훌륭하신 분이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홍보이사나 이렇게 됐죠. 저는 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참 용하시고 잘 보시고 그 저 강화병원에 진료부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제가 많이 그걸 했죠.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병원 식구들도 점점점 늘고 이거 뭐 참 옛날 얘기하면은 뭐 하더라도 참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하신다니까 어떤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. 원장님하고 전부 병실에다가 테레비까지 3대 기증을 해주신 분 있었죠. 옛날에 그 무슨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신천연합 의원이 명실상부하게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소문도 진료도 잘하시니까는 그런 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. 사실은. 다리가 썩어가고 있었는데 병원에 안 와가지고 결국은 가서 차로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수술을 시키고 무료 진료까지 해서 보냈는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 다리 내놓으라고 전설의 고향. 예, 자기 다리 내놓으라고 이제 그런 분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. 근데 그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냥 무료 진료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건 뭐 묻자고 하는 얘기면 진짜 무료 진료 하고 싶어서 한 건지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거를 강요 않고 그렇게 보냈다는 건 자체는 병원에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.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잠자는 게 소원이었어요, 사실은. 잠자는 게 소원이었었고 잠만 잘 수만 있던 저는 이제 그때는 막 그랬었는데 또 야간에는 또 황 실장님하고 저하고 진짜 병원 또 그 이런저런 분들 쌈도 많이 하고 저 동네 뭐 오면 텃세 그런 것들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와서 뭐 깽판 치다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원장님 그 진료 밤에 올라가시는데 2층 올라가고 계시는데 쫓아 올라가면서 막 원장님 하도 화가 나니까 밀어가지고 또 뒤에서 마침 우리가 또 잡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제가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구성 요인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. 그러면서 이제 병원이 커졌으니까 이제 뭐 지금 원장님 계시지만은 뭐 그 당시에 그 여건하고 지금하고 여건은 좀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런 여건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뭐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어 나가시면서 좀 지역사회의 어떤 하나의 중심이 탁 되는 그런 병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검사실 규모가 거의 적잖아요, 저희는. 근데 안 과장님은, 안 원장님은 검사실 지금 우리의 할 수 없는 검사도 막 내시는 거예요. 저는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머 이거는 장비도 없는데 갖고 항상 선배 있던 병원에
요셉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선배님 이런 거 나왔어요. 어떡하죠? 빨리 와가지고 또 황 시장님 차 타고 막 뛰어가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리고 수시로 전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인터폰 하셔가지고 이런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? 뭐 이렇게 자주 물어보셔요. 그리고 저한테 와서 사람 말이야 항상 공부를 해야 돼. 그래서 저한테 항상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돼. 항상 책을 보고 공부하라고. 그래서 항상 그거 놓고요. 우리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검사지만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. 저희 이제 검사가 뭐 이렇게 동의원사 검사 뭐 이런 것도 많이 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검사 이제 못 하니까 이원 양행에 이제 의뢰를 많이 했잖아요. 그곳에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병원은 희한하게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서 검사가 상당히 수준이 높고 검사 양도 많다. 여기는 관리를 좀 특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보냈다고 그때 그랬었어요. 일을 하면서 이제 사무장님한테 배웠던 거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들이 집게 들고 화장실 청소 하시면서 다들 사무장님이 직접 하세요? 난주가 아마 여쭤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하기는 그렇고 안 하시는 거 보고 있자니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청소하시니까 그때 사무장님이 하신 말씀이 죽으면 썩어질 육신 아껴서 뭐하냐 그러셨던 게 제가 늘 이제 인천의원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그래 이 소중한 게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영태 선생님께서는 그 직접 아까도 잠깐 사전에 담소 나눴던 것처럼 뭐 환자의 고통을 직접 느껴봐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체험하게끔 하셨던 거랑 그리고 제가 너무 그 고지식한 성격 때문에 그 신경정신과 병원 다녔었잖아요.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그 백치를 사서 봐라. 백치, 도스토옙스키 스케일 백치를 사서 봐라라고 하셔서 그 책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정말 안 넘어가는 책이잖아요. 그거를 정말 읽어보라고 하셨으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한 2번 정도 살면서 읽어봤던 것 같아요.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부분이 어쩌면 인생에서 얻어가면서 사는 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때 그 안영태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거를 추천을 하셨을 때는 나름 생각하신 바가 있으셔서 추천을 해주셨겠지만 중간에 체크도 하시는 거예요. 다 읽어봤니? 어땠니? 그 백작이 어땠니?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큰 거를 원하셨구나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그 양 원장님은 늘 저는 사실 부딪히는 게 없어서 늘 그냥 허허하고 웃으셨던 모습들 그리고 작은 일들에서 이제 나중에 그 인천 의원 쪽으로 또 건너가면서도 전 나름 또 되게 또 한 번 착각했던 게 거기 주안 3동에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기는 노동사목 쪽도 하는 곳이라 또 이렇게 병원이 생긴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무장님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보면 똑똑 너 잠깐 나와서 전화 좀 받아라. 나 응급환자 있어서 출동한다. 새벽에 나가서 지키고 있고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게 이제 왜 싫어해야 하는지 또는 뭐 힘들다는 생각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지 않았나. 그리고 또 힘들었던 만큼 그때 배웠던 것들이 인상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늘 애들 키우면서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바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신천연합 많이 성장해서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추억의 장을 나누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 86년도부터 88년까지 분만실에서 근무했던 조옥화입니다.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다르게 좀 나이가 들어서 왔어요. 86년도에 한 30살 좀 넘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까지 병원 생활을 안 하고 그 소위 말하면 노동운동 부분에 몇 년 동안 이제 있다가 그 당시에는 무슨 조직 사건에 연루돼서 사실 갈 데가 없어서 일로 지금 말씀드리는 도피했습니다. 그래서 왔는데
그 이쪽으로 오게 된 거는 이제 그 전에 근로자들 뭐 무료 진료 이런 현장에서 그 안용태 선생님이나 양유한 선생님을 미리 뵀어요. 전에 알고 있던 부분이나 생각나는 데가 여기랑 주제도 이제 간호사니까 왔는데 보자마자 고경 선생님이 근데 24시간 여기 풀로 분만실과 외래를 다 커버하고 계셨거든 혼자. 너무너무 그때 피곤한 얼굴로 그냥 오세요 내일부터. 근데 그때 제가 그 조산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한 7, 8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. 하질 않은 상태에서 진짜 너무너무 이제 겁나고 그래서 처음에 좀 꺼려 하다가 사실 그때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와서 일을 하는데 솔직히 엉망진창이 제가 봐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기술은 딸리는데 그래서 몸으로 때우자. 그래가지고 이제 24시간 여기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때 난주랑 다 이제 오세인 씨랑 해서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일을 했습니다. 24시간.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분만은 밤에 많더라고요. 12시만 땡 넘으면 딱 보면 이제 배부르는 아줌마들이 이제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서 아마 밤에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술이 상당히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봐도 고경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. 웬만하면 전화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거를 했습니다. 솔직히. 기억에 남는 거는 일하면서 장마철에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 걸레질을 하면서 근무했던 거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이제 그 의욕이 안 풀리는 게 3층짜리 집에 2층에 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난주 그러면 스타키넷을 떠올리고 세인이 그러면 그 예뻤던 사람, 그 다음에 영욱이 그러면 그때 이 두 사람은 아직 주사도 잘 못 났거든요. 영욱이 한 사람이 주사를 놓을 수 있었어. 그래서 내 기억에는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애예요. 그 사람이 영욱이야. 그리고는 이제 일을 하면서 저는 보건간호사로서 이제 외부로 많이 다니면서 가정방문을 참 열심히 했어요.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지역조사를 이제 대학원에서 배운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특히 그 세계 철거민 지역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자료들이 지금 이제 어딘가에 남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노동자, 농민, 도시빈민 중에서 도시빈민을 선택해서 같이 일을 하자. 그렇게 했어요. 그러면서 안 선생님에게 정말 고마운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정방문 다니다 보면 도저히 병원에도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안 선생님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가셔서 방문 진료를 해주셨어요. 그러고 우리가 여기 처음 올 때 이 지역에서 잘 모르는데 그때 이 지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신 분이 지금 보금자리 공동체 박재천 씨. 그분이 보금신협의 상무로 근무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면 오셔서 그 지역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 뭐라 그럴까 조심스러웠던 거는 제 선생님이 강조한 게 재정부하고 털 것만큼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여기 이 동네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 쫓겨났다.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신네도 우리하고 전혀 아는 척을 하지 말아라. 그래서 이 박재천 선생님은 그야말로 몰래 오셔서 얘기하시고 가시고 그런 그 좀 살벌한 상황이었죠. 그 외부 그 정치 상황은. 그리고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았던 일은 우리 황재천 선생님도 24시간 전춘으로 뛰시지만 어느 날 뭐 피가 질러가거나 안 계시는 때가 있어. 그러면은 유일하게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었던 죄로 환자를 실으러 가. 그때 논두렁에 빠져버린 거야. 그래서 이제 그 사모의 남편이랑 막 그 이웃집 아저씨들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고 밀고 해서 차를 꺼내서 병원으로 모시고 왔더니 그 다음에 그 가장 저는 그때 함께했던 직원들에게 감사한 거는 모든 직원들이 전천후로 뛰었어요.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한 사람은 없어요.
남자분들은 심지어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없고 수술 끝나도 다 옮기고 그랬잖아요. 그런 거. 여자분들도 뭐 약국에 들어가서 약 사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.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다 경험 없는 초짜인데 유일하게 경험이 있는 분이 김우길 사무장님이었어. 김우길 사무장님은 우리가 이제 사무장을 막 찾고 있는데 재정부 씨가 내가 한 사람 추천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어디에 계셨고 뭐 있고 경험이 많은 분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정말 그 당시 우리 연합병원 상황에서는 가장 적임자였던 것 같아. 그때 미움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미워서 미워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일을 하도 많이 들고 가서 하니까 까탈했지. 또 까탈했어 솔직히. 그래서 정말 아유 사무장님 미워 죽겠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. 참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참 보람 있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소위 그 보건의료 운동을 한다고 여기에서 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양세임 안세임하고 같이 빈민의료협의회 그쪽에 뛰어다니고 또 웬만한 아마 전국의 시민단체는 처음에는 우리가 거의 지원했을 거예요. 정말 많은 그 의료단체나 다른 시민단체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참 많이 했어요. 그 다음에 고 선생님은 그 당시도 그렇게 바쁘게 그 밤에도 애 받고 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뭐를 했냐면 그 보건과 사회연구회 거기서 학술부장 그 다음에 교육인민의료협의회 학술부장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지원을 참 많이 하셨어요.